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드맨입니다. 학생들이 쓸만한 그런 노트북으로 딱 좋은 제품인데요. 아이뮤즈의 스톤북 14 오피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6월 신상 제품이에요. 네, 일단 화면은 14인치가 들어갔고 FHD 14인치 화면이 들어갔고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N4200이 사용된 노트북입니다. 로컬 메모리는 4GB 그리고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64GB 사용된 모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저사양의 그런 노트북인데, 근데 저사양이긴 하지만 디자인을 상당히 이쁘게 넣었어요. 보면은 금속 재질을 사용해서, 실제 금속 재질을 사용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두께도 많이 얇습니다. 많이 얇고, 네, 뒤쪽에 디자인 보면 아이뮤즈라고 써 있고요. 이건 또 특이하게 저장소 공간이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래 부분에 보면 이제 길이가 짧은 M.2 SSD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여유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외장 하드 등을 이용해서 늘릴 수도 있지만 M.2 SSD를 이용해서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화면은 빛 반사가 거의 없는 형태로 사용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화면이 마음에 들어요. FHD에 14인치 들어서 글자 크기나 그런 부분도 100%로 봤을 때 딱 적당하고 괜찮습니다. 키보드 자판도 딱 적당하게 잘 들어갔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제 전원 버튼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추가돼서 이제 다른 게 뭐 밀려있고, 뭐 시프트 키가 뭐 크게 작고 그러면 불편한데요. 딱 적당히 잘 들어가 있어요. 키보드 타이핑 할 때도, 보면은 느낌이 좀 괜찮아요. 이렇게 입력해보면. 키가 약간, 제 느낌은 약간 좀 더 위로 올라오는 느낌인데, 누를 때 키가 막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불안정하게 입력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좀 깔끔하게 잘 입력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약간 표면이 이제 제가 긁어볼게요. 예, 소리가 나죠? 이렇게 약간 맥북처럼 아주 매끈한 느낌, 이 유리 코팅 위로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살짝 뭐 거칠거든요. 근데 터치를 할 때 마우스 커서로 조작할 때 그 느낌이 뭐 잘 안 따라오거나 그런 불편한데 잘 따라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요. 스크롤 같은 경우도 잘 되고, 네, 보시면 네, 잘 따라오죠. 네. 반응 속도 같은 부분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터치패드도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약간 표면이 약간 거친 부분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 괜찮고요. 뭐 아주 많이 거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괜찮은 게 지문 인식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금을 했다가 잠금 해제 같은 거 할 때, 원래 학생들이 사용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잠깐 자리 비우기도 하고 뭐 노트북 덮었다 열기도 하고 할 텐데, 그때 만약에 자동 잠금 뭐 해제하는 게 불편해서 귀찮아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놓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서를 뭐 열어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를 입력하도록 해놓으면은 자주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귀찮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기도 괜찮죠. 근데 지문 인식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만 올리면은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트북 좀 괜찮은 게 네, 그러고 제가 측면 인터페이스 소개를 안 했네요. 일단 봅시다. 왼쪽을 보면은 USB-C PD를 지원하는 USB-C 포트가 있고요. 마이크로 HDMI 단자와 USB 3.0 포트가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은 전원 단자와 헤드셋 단자, 그 USB 3.0 단자와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근데 전원 단자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런 전원 어댑터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좀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크기가 커서 그렇죠. 이게 휴대하기에는 그렇게 썩 괜찮은 디자인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만약 야외에서 사용하는데 노트북만 덜렁 들고 나왔는데 전원이 없어서 이걸 이용해야 된다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보면 그 제가 많이 소개했었던 USB PD 충전기 등을 이용해서 그 케이블이거든요. 가져서 연결시키면 충전돼요. USB-C 포트에 꽂으면 충전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었던 위키오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네, 이걸 이용해서도 지금 얘가 지금 잠깐만요, 모니터가 넘어가려고 해서 좀 이따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걸 분리하고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도 네,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됩니다. 네, 충전되죠? 네, 충전됩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야외에서도 사용할 때
기본 배터리도 좀 오래 가는 편이었어요. 제가 뭐 시간 측정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켜놓으니까 이거 시간 측정되는 거 8시간 이상 지키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만약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더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USB-C 포트 통해서 이제 화면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USB-C 포트 통해서 제가 모니터를 지금 확장했는데요. 옆에 있는 모니터.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었던 ASUS USB-C 포트 이용하는 169C 모니터입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USB-C 모니터를 이용해서 듀얼 모니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HDMI 포트도 있기 때문에 또 모니터를 더 확장을 해서 뭐 모니터를 3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4K 영상 한번 재생해 볼게요. 다른 영상도 있지만 제 영상들도 전부 다 4K이기 때문에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재생할 때는 화면 해상도에 맞춰서 옵션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네, 이 영상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거 들어갔다 뒤로 나올게요. 뒤로 나왔다가 이 재생되는 속도를 보겠습니다. 재생 잘 돼요. 눌러보면은 뒤로 갔다가 참고로 이건 인터넷은 듀얼 밴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5GHz나 2.4GHz 둘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영상은 제가 드론으로 실제로 이렇게 쭉 위로 찍은 건데 소리는 원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보시면은 화면이 상당히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은 지금 제가 여기 화면 해상도 때문에 1080p로만 최대로 재생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4K 영상이라는 거죠. 근데 재생할 때 이제 기준으로 이제 FHD로 재생 가는 걸 기본으로 보면은 뭐 유튜브에서 검색 속도나 뭐 보는 속도 같은 부분들은 크게 뭐 떨어지지 않고 뭐 보다가 끊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잘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재생돼요. 이거 높은 데서 찍으니까 되게 멋있네, 그쵸? 이거 이 화면이 빛 반사가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깔끔하고 좋은 화면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까 이 화면이 보면서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화면 밝기를 좀 줄였을 때 이게 플리커 프리는 안 되는 모니터인 것 같아요. 화면 밝기를 좀 줄여보면은 이게 울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플리커 프리는 안 되는 모니터라서 화면 밝기는 최대로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화면 밝기가 애초에 이렇게 화면 밝기 아주 밝은 모니터가 아니라서 실제 사용할 때는 아주 제일 밝은 밝기로 사용해야 개인적으로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 오히려 조금 더 화면이 밝았으면 하는 느낌까지 있어서 화면 밝기 100% 썼을 때 기준으로 보면 크게 불편한 거 없을 것 같아요. 플리커 프리도 이제 되고요. 그때는 화면 깜빡임이 없습니다. 100% 해서는. 웹서핑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유튜브를 켜놓은 상태로 웹서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둔 이 글도 한번 보고요. 이 정도 속도예요. 일단 로딩이 되고 나면은 뭐 스크롤 하는 속도는 빨라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스크롤 빠르죠?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개인적으로는 N4200을 사용한 노트북 중에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노트북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과거에 로컬 메모리를 2GB를 넣어서 나온 모델이 있었는데 물론 그 저장소도 이제 32GB로 넣어서 나온 모델이었죠. 근데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 불편했던 게 로컬 메모리 2GB면 되게 부족해요. 사실 4GB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로컬 메모리가 좀 많이 부족해서 좀 많이 버벅이는 느꼈는데 이제 4GB 넣으면서 이제 많이 안정화됐다고 해야 되나? 많이 버벅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무소음입니다. 예, 아무래도 프로세서가 저발열이기 때문에 팬이 없어요, 아예. 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밤에 조용한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음 없는 상태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문서 이렇게 타카타카 이게 타자 소리밖에 안 들리겠죠? 이 소리. 예, 이 소리밖에 안 들릴 겁니다. 아주 조용하게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피스가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어요. 아이미주에 나온 노트북들이 대부분 다 약간 이런 걸 좀 강점으로 밀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오피스를 사용할 확률이 좀 높거든요. 예, 오피스를 사용하는 게 비율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으면 편하죠. 근데 보면은 기본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내장이 돼 있고 이거를 정품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치했고요.
제가 아까 본 거는 2016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피스인지 아니면은 이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가 노트북을 너무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이제 인증이 조금 이렇게 엉켜서 어느 게 어느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오피스를 무상으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이나 뭐 워드나 이런 거 실행시켜서 제가 원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막 문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얘기해볼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글자 쭉 입력하면서 문서들을 만들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따로 구매하려고 하면 그것도 비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내장돼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 노트북을 더 저렴하게 쓰려면 운영체제도 아예 없고 오피스도 없고 그런 타입이 더 저렴하게 하겠죠. 대신에 별도로 운영체제를 구매하고 또 오피스 설치하고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권해드리면 별도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좀 주저하거나 뭐 불법판을 쓰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를 불법판을 쓰시면은 실제 사용하시는 작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보안이 엄청나게 취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뭐 해킹도 당할 수도 있고 뭐 불안전하게 뭐 동작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겪지 않으려면 정품 운영체제 쓰시는 게 좋고요. 정품 오피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정품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면서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노트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야외에서 이제 충전할 수 있다는 거. 네. USB-C 포트를 통해서 USB PD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는 많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 소개한 이 제품도 위케오 제품도 마찬가지고 QB820이나 QB815 뭐 이런 제품들도 다 충전이 가능하니까요. 이게 야외에서도 좀 학생들이 좀 여유롭게 사용하다가 나 부족해 뭐 보조 배터리도 충전해야 돼 그럼 이거 연결해서 충전하면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본 바로는 일단 저사양, 어쩌면 저발열 CPU죠. 저발열 CPU를 사용하는 그런 노트북 중에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노트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질문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